대표님, 예. 지금 국민의힘은 19, 20일 모바일 투표를 했고, 네. 21일, 22일, 그러니까 네. 오늘까지 네. ARS 지금 그렇죠. 투표를 하죠. 네. 모바일에서 빠진 사람들 네. ARS로 전화를 해가지고 투표하세요 하는데 예상보다는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네, 저조해요. 예. 어제까지 뭐 한 45.98% 3일 차 했는데, 예. 그 지난해 3월 8일 전당대회보다 한 7.15%포인트가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하는데 뭐 한 48%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50%가 안 되는 거죠. 네. 지난해 38 전대 55.1%보다는 그렇죠. 한 7% 정도가 그렇죠. 많이 낮네. 낮은 거죠. 예. 원래는 이번에 빅샷들이 4명이나 예.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서 투표율이 꽤 높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전 투구, 뭐 진흙밭의 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흙밭의 닭 싸움이죠. 개들은 서로 그 물기라도 하지 목덜미를. 여기는 닭 싸움, 꼬꼬대거리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했어요. 뭘 진짜 정책 갖고 싸우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실망을 했고, 또 누구에 대해서 확실히 이 사람이다, 이게 조금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20%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그 윤 대통령 힘을 얻은 뭐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열기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갤럽이라든가 이런 조사에서는 20% 됩니다만 리얼미터가 15, 19일 조사에서 2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4.5%로 30대 중반으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2.2%가 지난주보다 올랐는데 아마 최근에 원전 수주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한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4.1%가 올라갔고 42.1%고 민주당은 1.8%가 떨어져갖고 33.2%, 8.9% 차가.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이 먹혔나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 와중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33%, 국민의힘은 저렇게 싸우는데도 올라가니까 국민들은요, 이 압도적인 지지율 하는 저 민주당은 저건 히틀러 같은 독재당이다. 저 김정은 공산당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아예 정당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좀 난장판으로 시정잡배처럼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잖아요. 소리는 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진흙탕 싸움을 벌여서 그렇죠. 그렇지. 좀 일부에서는 시궁창 싸움이라고 하던데. 뭐 지지율은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체코 원전 수주는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거 대단해요. 윤 대통령 진짜 그게 2차 또 남아 있어서 40조까지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윤 대통령이 큰일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아부다비 수주에서 우리나라 그 벌어줬잖아요. 윤 대통령도 큰일 한 건데, 이런 사소한 거, 디테일을.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만 제대로 오면은 욕먹을 일이 그렇죠. 없는 일들이에요. 골프로 말하면은 드라이버를 300m씩 뻥뻥 치는데 맞아요. 꼭 퍼팅을 그냥 대가리 때리고 해가지고 3퍼팅, 4퍼팅하고 그런 거 똑같아요. 간단한 설거지를 왜 못하냔 말이에요. 참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것을 놓고 지금 후보들 간에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이 낮아도 뭐 1차에서 이 결판을 내는데 지장이 없다 하면서 계속 굳히기 이런 작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뒤집기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타격은 좀 입었죠.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고발을 자기 당한테 한 거잖아요. 그때 패스트트랙 뭐 그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얼마나 그 자유한국당이 피나게 싸웠어요. 그거를 개인적인 일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부탁했다고 오히려 한 건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힘 당원들 정서하고는 벗어난 거죠. 예. 하지만 그 한동훈이 실점을 나경원이나 원희룡이 고스란히 가져왔을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요. 야구로 말하면 공을 던졌는데 누군가는 캐치를 잘해야 되는데 캐치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과반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한동훈 2차 투표 가자면은 그게 저는 50%대에서 간당간당 넘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물론 하루면 다 밝혀지겠지만은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진작에 좀 제대로 된 전략 갖고 좀 밀고 나왔으면은 한동훈 많이 흔들렸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그 좀 이 그 큰 정치인의 스케일 이런 건 좀 보여주지 못하고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또 윤 대통령하고의 척지는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과거 있었던 거 다 까면은 뭐 대통령실도 여당도 불편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갈 협박까지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받아줬으면 원희룡 후보가 좀 이 득점이 될 텐데 상대방 실점을 자기 득점으로 좀 바꾸지는 못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도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것을 못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상대 후보들도 그런 그 TV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폭로전으로 공격만 하니까 그 TV 토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당 전체 차원에서 선관위 차원에서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방송국과의 틀을 잘 짜요. 특히 그 자유 토론입니까? 주도권 토론. 그런 때는 정책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감정을 준다든가 해야 하는데 원희룡 후보 무슨 사천이다. 그 더 말이 가장 안 되는 것은 고의 패배. 어떻게 고의 패배서? 그 말은 좀 심했죠. 그리고 고의 패배. 아니 자기한테 3번이나 찾아갖고 그렇죠. 그 밥을 못 먹어서 무슨 콜라만 잠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 계양에 그 가서 목이 터지도록 한동훈이가 했거든요. 물론 한동훈도 뭐 선거 전략상 실수가 많았죠. 지난 총선 실패에 윤칠 한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윤 대통령 70% 한동훈 30% 실수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의 패배선 이거는 당원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토론으로 유도하고 그 전기 장치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후보들. 그래서 흑색 선전하면은 전기 감전되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비명을 지르게 이렇게 좀 만드는 자동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AI 전기 감지 장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도 서너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아버린 거예요. 분명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실점을 해도 그걸 캐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더하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들 강성 당원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오늘 마감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좀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지지율이 높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물론 1등은 확실하잖아요. 과반수가 넘는 1등인지 과반수 안 되는 1등인지 물론 1등은 확실한 것 같은데 한동훈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밀어주는 이런 표는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투표율이 지금 48% 안팎에 그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TV 토론도 6차례를 했어요. 라디오까지를 포함해서. 이것도 좀 과도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한 2주 되는데 지역 합동 연설에 다니고 TV 토론하다 보니까 특히 TV 토론이라 이런 것들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열세 있는 사람은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라든가 정책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상대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집어내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그런 양상인데 저는 한 3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번도 하고 좀 4명이 또 우르르 나와서 하는 것보다 조금 인원을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1대1도 좀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포맷을 좀 다양하게 좀 해볼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론조사로서 뭐 마지막
나왔다 그럴까? 이렇게 한 것이 한길 리서치가 18, 19일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21일인가 이렇게 나왔던데 저희들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책임당원을 상대로 한 조사 이거 보면은 여전히 한동훈 어대한이랄까 이 양상이 전혀 바뀌지를 안 오고 있어요. 12.1%, 나경원은 6.9, 원희룡 26.3, 윤상현 3.1로 이 세 사람을 합쳐봤자 다 합쳐도 36.3%이 안 돼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1차에서 끝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게 바로 직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투표 이제 19일까지 조사했으니까 투표 들어가면서까지 나온 건데 다만 여기서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원래는 3등 하다가 2등으로 올라쳤어요.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 하다가 역풍을. 그런데 오히려 패스트 트랙 거기서 저는 조금 오바를 한 것 아닌가.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그걸 수용하고 대범하게 나갔더라면 모르는데 계속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진 역효과가 이렇게 6.9% 나온 결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동훈 후보가 사과는 했거든요. 근데 계속 마지막 토론까지 나경원 후보가 몰고 들어갔거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청자들이나 당원들이 약간 피로 효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물론 감점을 했죠. 사과지만은 계속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부탁한 거 아니냐, 기소 철회 요청을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공소 취소 그 부탁 이 건에 관해서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조금 점수를 조금 챙긴 거 아닌가. 뭐 얼마나 큰 점수인지는 모르지만 1위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작은 점수는 좀 챙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전당대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이 한 84만 명이 되니까 이제는 미치기도 어렵고 사실상 좀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당에 맡기는 그런 이번에 당대표 선거 된 거 이거는 뭐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전대 이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너무 격렬하게 부딪혀가지고 전대 이후에 과연 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겠느냐. 거야하고 싸우려면은 우선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을 해야 하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당정 간에도 원활한 그런 협조 관계가 유지가 돼야 108석 갖고 191석이죠. 그걸 상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좀 걱정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치도 이제는 정말 한동훈이란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은 새로운 리더십 아닙니까? 기존에 어떤 정치적 리더십과는 달리 기득권을 파괴하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가 K-팝이라 K-푸드 무슨 K-드라마 K-원전까지 K-방 모든 것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정치만 K-정치가 못 되고 있는데 이제 K-정치 시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주문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뭐 후보가 되더라도 뭐 내일 밝혀지겠지만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서민을 위한 보수, 미래를 위한 보수. 국민의힘이 지금 청년이 완전히 완전히 절단났거든요. 젊은 층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보수로 완전히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는데 한가리가 지금 돼야죠. 한동훈 후보 보면은 아직도 세상을 보는 시야가 그 검찰의 시야에서 아직도 정치 쪽으로는 이제 참여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요. 아직도 경륜이 짧다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한동훈 후보 주위의 참모들 이번에 뭐 최고위원 나온 사람이라든지 측근들이 다들 정치 경력이 또 짧은 사람들만 있어요. 초선들, 이제 시작한 사람들. 그 초선들끼리 해서 뭘 하겠냐 이거죠. 상당히 좀 안타깝죠. 이 경선이 끝나더라도 윤상현 후보라든가 경륜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다선 중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그렇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해가지고는 실패해가지고는 어떻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난번 총선 참패 안 봤습니까? 2년 평가라고 봐야 된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 3년 동안 전력 투구를 하면 얼마든지 지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높아요. 그렇죠. 40... 지난 총선 때도 5%뿐이 차이 안 그럼요.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저는 미국 바이든 사퇴 뭐 했잖아요. 네. 저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저력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론이 그 바이든한테 불리하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출마를 안 했어요. 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현직이 자기 카드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미 다 대의원까지 하고 다 그 정치 자금도 거의 2천억, 3천억을 받아놨어요. 예. 근데 포기란 거 대단한 여론을 중시하는 리더다. 또 하나는 미국 정치는 어른이 있더라고요. 어른이 있어요. 오바마. 딱 또 하원 의장 그분이 낸시 펠로시. 펠로시. 낸시 펠로시가 멋있는 말 했어요. 선거는 과거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된다. 참 좋은 그러니까 말이네. 아무리 바이든이 4년 잘했다고 해도 또 뽑는 게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잘할 수 있느냐. 체력이라든지 이번에 자꾸 좀 단상에서 넘어지고 왜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막 헷갈리고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니까 바이든은 참 저보다 뭐 15살 많은 분이지만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 나이 먹어서 인지 저하가 떨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예. 하지만은 미국 정치가 여론과 어른들이 그거를 바로 세우고 어른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든도 무책임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과 상의를 했다. 그리고 내 뒤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 미국은요. 재계일치라고 G 회장이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G 회장.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한 게 후임자 물색입니다. 후임자 키우기. 그렇죠. 제너럴 이레트리. 그렇죠. 그래서 제프리 이멜트를 선정해서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인자 해리스도 좀 물론 부족하긴 하죠. 존재감이 좀 약하니까 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뭐 11월 달이니까 지금 8, 9, 10, 12 한 4달도 안 남았어요. 박차를 가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감. 트럼프에 대한 인기는 지금 뭐 총알이 비켜간 사나이 뭐 그래서 뭐 지지자들은 인기가 올라가지만 그 불안감도 있거든요. 예, 불안하죠. 그렇죠. 미국도 뭐 해리스로서 뭐 될지 안 될지는 해리스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해볼 만한 카드고 미국 정치의 위대한 모습을 저는 봤어요. 우리 한동훈 후보도 당대표 되면은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돼요. 여론에 수렴하고 당 어른들도 찾아다니면서 귀담아 좀 듣고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얘기 듣고 이런 정치를 좀 해야 된다고 포용어 생각합니다. 정치. 그럼요. 그게 필요하죠. 그럼요. 하다못해 홍준표 같은 사람도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만나야죠. 홍준표도 물론 거치긴 해서 뭐 출마 명분을 좀 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도 만나서 얘기 듣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렇게 경선 과정을 보면서 이 국민의힘 정말 오래된 정당 아닙니까? 오래된 정당인데 어른이 없구나. 이렇게 난장판이 될 때 누가 나서서 딱 그럼요. 한마디 아주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그게 수용이 되는. 그렇죠. 이번에 오바마라든가 그런 분들이 딱 얘기하니까 바이든도 거기에 순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오바마 같은 사람이 한마디 했으면은 친 오바마, 반 오바마 해서 또 싸울 거예요. 오바마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뭐 마누라 미셸 오바마 내보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은 욕을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 어른이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게 좀 고품격으로 그럼요. K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그럼요. 끌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면은 정말 우리 정치도 이제 K 정치가 좀 될 수 그렇죠. 없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떠나서 좀 더 큰 세계를 좀 봐야죠. 예. 특히 한동훈 같은 검사한 사람들은 검사는 과거를 갖고 논의라거든요. 재판하고 다 과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또 늘 남을 심판하다 보니까 또 갑의 위치 뭐 이러다 보니까 남하고 협상하는 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업에 있었던 그 편견이나 이런 거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탈바꿈해야지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리더십한테 그런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